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확률과 확률분포 네 번째 강의이고요. 오늘은 기대값과 그에 관련된 것들 또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분포입니다. 자, 우선 기대값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돌림판, 속칭 뺑뺑이 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원이 있고요. 원을 이거를 회전을 시킨 다음에 화살로 쏘아서 위치하는 금액을 따는 그런 뺑뺑이 판, 돌림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되는 거는 얼마를 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나. 이 뺑뺑이 판에 대해서 나는 얼마를 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나. 그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따게 되는가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따게 되는가. 확률 변수 X를 이 뺑뺑이판 돌림판의 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X는 1000 아니면 2000 아니면 3000 아니면 6000이죠. 그렇죠? 그런 값을 갖게 됐고 각 값을 가질 확률은 1000에 대한 확률은 360도분의 180도 해서 2분의 1. 2000원은 90도니까 4분의 1. 3000원은 60도입니다. 60도가 돼서 6분의 1. 나머지 6000원은 12분의 1이 됩니다. 각 값을 찍을 확률이에요. 따라서 이 돌림판의 기대값은 얼마를 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나의 기대값은 1000 곱하기 2분의 1 그 확률입니다. 2000 곱하기 4분의 1, 3000 곱하기 6분의 1, 6000 곱하기 12분의 1 해서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뺑뺑이 판, 돌림판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3,000원 받아야 평균적으로 2,000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한 100명쯤 오면 100명쯤 손님을 받으면 일일에 한 10만 원 벌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X를 딸 수 있는 값으로 예를 들었는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 뺑뺑이판, 돌림판의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라고 쓰고 expected value에 2를 따서 이 X는 확률 변수입니다. 뮤라고 합니다. 뮤라고 읽는데 그리스 문자입니다.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아마 뮤라는 그리스 문자를 내놓기가 좀 어려우니까 M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군요. 자, 이 뺑뺑이판 돌림판의 기대값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expectation,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 평균, 모집단의 평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곧 모집단의 평균과 마찬가지 개념이죠. X의 평균, X가 이산형일 때 조금 아까 돌림판에서 봤던 것처럼 몇몇 개의 값만 가질 경우 그 값,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값 곱하기 이 값에 대한 확률, 이 값이 나올 확률을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합하면 그것이 기대값입니다. 조금 사실은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연속형일 경우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연속형일 경우에는 서메이션이 아니고 적분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형태는 똑같습니다. X 곱하기 fx dx 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써놨죠. 참고용이고 맛보기용이다. 우리는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분은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에요. 이걸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소문자로 쓰면 소문자는 어떤 값이에요. 구체적인 값을 나타낼 때 우리는 소문자로 쓰고 변수,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써서 EX라고 써야 됩니다. 많은 통계학 교재 이렇게 쓰는 책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통계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분산도 있겠죠? 모집단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 분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편차 제곱들의 평균 개념인데 표본 분산일 때 표본 값으로 우리가 n개가 있을 때 그때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n-1로 나누어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집단에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 편차가 뭐가 되겠습니까? x 뮤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에는 표본들이 있을 때 xi x파 요거를 편차라고 불렀고 요거를 제곱해서 전부 합해서 평균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눈다. 특별히 이걸 자유도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표본 가지고 분산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편차는 뭐냐? x 뮤가 편차고 그거의 제곱에 대해서 2는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expectation. 요것들의 expectation, 기대값이 분산이라고 정의하고 요것을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제곱. 물론 그리스 문자입니다. 우리 시그마 같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합하기 기호도 우리 시그마라고 불렀죠. 시그마. 합하기 기호 시그마는 요 소문자 시그마의 대문자입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대문자이고 이 시그마는 대문자고 요거는 소문자 그리스 레터로 소문자입니다.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대값 요것들에 대한 기대값이므로 요것들의 구체적인 값들 x-뮤 제곱 곱하기 요 x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합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연속형일 때는 아예 맛보기도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구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기대값에 대한 이해를 기대값은 헷갈리고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이 0, 1, 1, 1, 2, 2, 2, 3 이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8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뭡니까? 이것들 8개 전부 다 합해서 8로 나눈 거 1.5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요? 모집단의 평균은 뮤라고 표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x라는 모집단을 x라고 표현을 하면 x가 갖는 값은 0, 1, 2, 3이고 그렇죠? 0을 가질 확률은 8개 중에 한 개만 있어. 그러니까 8분의 1. 1은 8분의 3, 2도 8분의 3, 3은 8분의 1. 한 개만 있으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x에 대한 확률 분포죠. 이것이 x에 대한 확률 분포야. 그래서 기대값은 앞에서 배웠던 정의입니다. x가 갖는 값 소문자 x 곱하기 요 값이 나올 확률. 그래서 0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8분의 3,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1을 다 더한 거 1.5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서 평균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평균이에요. 전부 다 더해서 더한 개수 8로 나눈 거 1.5. 그런데 이런 식 기대값에 대한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물론 1.5입니다. 자, 이제 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분산. 분산은 뭐였습니까? 각 편차 제곱들이 평균. 그러니까 편차는 0 빼기 1.5 평균 1.5, 1 빼기 1.5 이런 것들이 편차죠. 1 빼기 1.5, 2 빼기 1.5, 2 빼기 1.5, 2 빼기 1.5, 3 빼기 1.5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한 거예요. 몇 개 더했어요? 8개. 그러므로 8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0.75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모집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도 이런 게 없습니다. 자유도가 없이 그냥 8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0.75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분포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것이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0 빼기 1.5 평균 제곱 곱하기 8분의 1. 첫 번째 x가 0일 때입니다. 뮤는 1.5로 앞에서 구했고요. fx는 8분의 1. 이렇게 해서 4개를 3 빼기 1.5 제곱 곱하기 8분의 1을 한 값도 물론 0.75입니다. 한번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분산이라는 것과 이렇게 정의된 이 식으로 정의된 분산이라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조금 뭐 간단한 거예요. 다른 예인데 이것보다 조금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하자.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하면 x가 갖는 값은 0, 1,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 1, 2에 대해서 확률이 0일 확률 4분의 1, 1일 확률 앞면, 뒷면, 앞면 이런 경우가 1이므로 2개 있으므로 2분의 1, 이거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1입니다. 1이야. 그렇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그마 x 빼기 뮤의 제곱 f x라고 그랬어요. 분산. 그래서 물론 x는 0부터 2까지. x 0일 때 0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그에 대한 확률 4분의 1. 1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2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 확률 하면은 분산값은 2분의 1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단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베르누이 분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포예요. 베르누이 분포란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실험, 조사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하는데 등의 시행에서 결과가 단 2가지 경우일 때 단 2가지만 있어요. 결과가 이거냐 저거냐 2가지만 있어요. 앞면이냐 뒷면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불량품이냐 양품이냐, 뭐 이렇게 2가지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 그 자료는 베르누이 분포한다라고 말하는데 확률 변수 x를 성공일 때 둘 중에 하나를 성공이라고 해서 성공일 때 1, 실패일 때 그 반대 두 번째 거 실패일 때 0. 예를 들면 지지할 경우에 1의 값을 주고 지지하지 않으면 0의 값을 준다든지, 불량품이면 1의 값을 주고 양품이면 0의 값을 준다든지. 성공 실패는 2가지로 나누기 위한 것이지 뭐 성공은 좋은 거고 실패는 나쁜 거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x가 1일 즉 성공일 확률을 스몰 p라고 어떤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p라고 하자. 그러면 x의 확률 분포는 이와 같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뭐 어찌 보면 쉬운데요. 또 아는 사람은 쉽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 뭡니까? p의 0승 1-p의 뭐예요? 1-0 하면은 어떤 것의 0승은 1이 되므로 1-p입니다. 맞죠? 요거는 x가 0일 확률이야. 그렇죠? 맞아요. 또 1을 대입해봐요. x가 1일 확률. 그럼 저기다 1을 대입하면 f1은 p의 1승 1-p의 1-1. 그래서 이게 1이 되므로 0승은 1입니다. p. 이렇게 되니까 확률 이 두 개의 합은 또 1이고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조건식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A 회사의 고객일 경우
1의 값을 주고 A 회사의 고객이 아닐 경우 0의 값을 줍니다. 그러면 X가 1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A 회사 고객의 확률이죠. 네, 그걸 0.4라고 하자. 그게 A 회사의 점유율이에요. 점유율이에요. 라고 하면 X의 확률 분포는 FX 0.4의 X승 1 빼기 0.4, 0.6에 1 빼기 X승 이 돼서 X가 0 집 대입하면 0.6이 되고 X가 1을 대입하면 0.4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잘 살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하는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 그렇죠?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할 때 평균은 어떻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가 구해보자. 아까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거 대문자 X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소문자 X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식은 여기 참고로 여기다 살짝 또 올려놨는데요. 자, X가 0일 때 뭡니까? 확률은 1-P야. X가 0 집어넣으면 1-P예요. 더하기 1.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 1 대입하면 요거 1 대입하면 P만 남아서 요 기대값은 P입니다. 평균은 P야. 베르누이 분포하는 X가 베르누이 분포한다고 그러면 평균은 기대값은 P야. 분산은 베리언스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평균 뭐예요? P 제곱 곱하기 0일 때의 확률 1-P 더하기 X가 1일 때 1 빼기 P의 제곱 곱하기 P. 그래서 정리하면 P 곱하기 1-P입니다. 예. X가 베르누이 분포할 때 평균은 모집단 X가 베르누이 분포할 때 평균은 P가 되고 분산은 P 곱하기 1-P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르누이 분포에서 파생된 것이 이항 분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라는 것을 더 많이 들었고 공부를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항 분포를 직접 가리키는 것은 반대고요. 베르누이 분포만 이해를 하면 이항 분포는 아주 쉽게 이해되는 분포입니다. 그런데 베르누이 분포는 무시하고 이항 분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데 이항 분포를 적용시키면 쉽게 풀리니까. 다시 말해서 이항 분포식을 외우고 문제 풀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항 분포라는 건 무엇인가? 똑같은 베르누이 시행을, 베르누이 분포하는 그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분포가 이항 분포이다. n번 반복했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첫 번째 x1, 두 번째 x2, n번째 xn번. 이거 독립적으로 결과를 얻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x1은 성공일 때 1, 0, 1, 실패일 때 0. P의 X, P, 성공일 확률 P라고 하면 요것들을 전부 합해요. N개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합한 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X는 뭐가 될까요? 중요합니다. X는 성공 횟수예요. 왜? X1이 뭐를 가져요? 성공일 때 1, 실패일 때 0. X2도 성공일 때 1, 실패일 때 0. XN도 성공일 때 1, 실패일 때 0.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n개를 합하면 n번 중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X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습니까? X, 성공 횟수 X는 이때 이항 분포한다고 한다. 확률 분포식은 이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분포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더라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몇 번 해요? X번 성공하고 실패는 1-P, 그렇죠? 1-P의 성공 횟수가 X니까 전체는 N번이고 N-X번 실패하는 거야. 이게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죠. 그리고 앞에 붙은 거는 뭐냐면 N
n combination x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 combination x라는 것은 n개 중에서 x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x번이 성공을 x번 하는데 하게 되는데 이 x번이 n번 중에서 어디에 나타나도 어디에서 n번 중에서 이렇게 예, x번이 n번 중에서 x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앞에 곱한 겁니다. 예,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예 아니요 문제가 3개 있다고 그러죠. 예 아니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찍었어요. 이거냐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찍었는데 맞출 확률, 예 아니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번 맞췄어. 그러면 못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고 3-x인데 x번 x개 맞추고 못 맞추는 것이 3-x개인데 요 x개가 0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맞춘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다고 그러면 요거 하나 맞출 수 있고 요거 하나 맞출 수 있고 요거 하나 맞출 수 있어. 그렇죠? 한 개만 맞출 수 있어. 3개 중에서 한 개일 경우 1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를 3개짜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왜 n combination x가 곱해져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